인생을 더 쉽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꼭 가치가 더 큰 일일까요? 이런 고민 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지금 분명 내가 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목표와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번아웃이 온 것 같다. 모든 일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힘들다. 오늘의 두둥책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그렉 맥커운의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렉 맥커운에 대해서는 예전 두둥책 에센셜리스트 책을 소개하면서 언급했었는데요. 그는 자기개발 분야에서 유명한 작가이자 스피커 그리고 리더십 컨설턴트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본질에 집중하는 에센셜리스트의 중요성을 직접 깨닫고 이를 알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큰 돌 이론 들어본 적 있나요? 어항에 큰 돌, 작은 돌, 모래에 물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를 통해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어항에 작은 돌을 먼저 넣으면 큰 돌을 여러 개 넣을 수 없겠죠? 큰 돌들을 먼저 넣고 작은 돌, 모래, 물 순서로 넣어야 어항을 꽉 채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돌은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말해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다시는 큰 돌을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이론은 시간 관리든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먼저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저자는 큰 돌 이론에 대해 생각하면서 문득 만약 큰 돌이 너무 많으면 어쩌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내 여력으로 도무지 해낼 수 없다면 어쩌지?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큰 돌이 너무 많다면 결국 큰 돌이 어항 위로 튀어나올 테니까요.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한 건 그 자신이 에센셜리스트가 되는 법을 책으로 써낸 사람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버려놓고 부담감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에센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다그쳤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걷어낼 것이 없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무언가를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써낸 것입니다. 예전작인 에센셜리즘이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을 다뤘다면 이 책은 그 일을 실행하는 올바른 방식을 설명하고 있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수 활동을 더 쉽게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첫 번째 챕터, 뒤집어 생각하기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어렵게 느껴지는 대상은 저항하고 쉽게 느껴지는 대상은 반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가리켜 최소 노력의 원칙, 인지적 용이함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 원칙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비싸더라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그 물건을 조금 저렴하게 파는 상점까지 차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 방법이 수월해서이고,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신뢰도와 상관없이 첫 번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그것이 원하는 질문에 답을 얻는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관련 책이나 논문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곤 하죠. 요즘은 AI에게 묻기도 하겠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이게 최소 노력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려면 기대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믿곤 하는데요. 저자는 그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필요 이상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손쉽게 뒤집어 생각하기예요. 이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더 쉬운 방법이 없냐고 생각해보는 거죠. 뒤집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접근
접근 방식을 뒤엎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반대쪽 생각이 맞는다면? 하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쭉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이때 뒤집어 생각한다면 한쪽에서만 바라본 탓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런 태도는 열린 자세와 연결되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카를 야코비는 유난히 까다롭고 난해한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낸다는 평판을 들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뒤집어야 한다. 항상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였어요. 그리고 저가 항공으로 유명한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뒤집어 생각하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인데요. 경영진은 현대적인 발권 시스템 없이는 사업이 힘들다고 하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비용이었기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의외의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바로 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즉 뒤집어 생각하기를 적용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티켓에 그렇게 신경 써야 할까? 우리가 티켓이라고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물음을 통해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티켓이 아닌 간소한 자동 출력기로 일반 종이에 출력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죠. 뭔가 쉬운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귀찮아서 이런 방법을 택했나? 생각이 짧구만. 괜히 열등하고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어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뒤집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쉬운 방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의 요즘 상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렵게만 해결하려 하시지 않나요? 한번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라고 물어보세요. 뒤집어서 바라보는 순간 눈앞에 장애물이 사라지고 수월한 상태를 발견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둥이 변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